사실 어제 이제 중요한 결정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참석한 이제 대법관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재판 중계 방송 이거 허용을 하기로 8월 1일부터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. 이제 뭐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이 걸려있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그럼 두 재판을 지금 TV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? 아 근데 이게 그 청취자분들께서 좀 혼동되실 부분이 있는데 그냥 네. 재판 중계 방송 이러면은 네. 뭐 심리하는 거 그 검사가 뭐 그 심리를 하고 변호사가 변론하고 또 진술하고 이게 다 중계 방송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요. 선고 재판. 1, 2심 선고만 예, 한다. 딱 선고만. 그러니까 그 결심도 아닙니다. 결심 재판은 검사가 구형을 하는 것이죠. 네. 결심도 아니고 판사가 딱 1심 그 선고하는 거, 2심 선고하는 거 이것만 할 수 있고 그것도 상당히 제약이 돼요. 그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재판장이 안 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고 또 재판장이 어떻게 모자이크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. 또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이거를 거부를 하면은 이 화면을 피고인 얼굴을 비추지 못하게 하고 판사만 비춰도록 하는 그러니까 헌재 재판할 때 그런 게 있었죠. 헌재 재판 과정이 2, 3일 있다 이후에 그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됐는데 그때도 보면은 주로 판사 법정을 비추고 있습니다. 네. 그 어떤 나왔던 증인들의 얼굴을 비추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매우 제한적인 선고 그 재판 그 중개 허용이죠. 네. 그 근데 이게 네, 말씀하세요. 이게 취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결국은 이게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. 그러니까 특히 알 권리라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네. 이게 지금 하기 전에 그 판사들의 여론조사를 거쳤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판사들이 자신들이 사실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겠다고 한 데는 찬성 여론이 더 많았던 데는 결국은 이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차원 그 네. 부분이 있는 거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을 확실히 뒀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사회적 관심이 있는 거에 1, 2심 선고 재판이고 그다음에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재판장이 결정한다. 또 혹시 피고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네. 따져서 판단한다. 이렇게 이제 앞서 얘기한 두 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아마 동의는 없을 건데 이제 공공의 이익이라는 그 재판장의 결정 그거가 아마 그 확실하게 좀 기준이 되겠죠. 그렇게 해서 할 거고 말씀하신 대로 또 이 촬영을 할 때도 이를테면은 이 피고인들은 보이지 않고 그냥 재판부만 보이게 한달지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아마 결정을 그건 재판부마다 할 것 같아요. 네. 이 사안이요. 근데 사실 이제 정치적 사안으로 좀 번지는 것도 사실입니다. 지금 뭐 새 정부에서는 국정과제 중에 이제 이 사건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이제 공소 유지를 뭐 국정과제로까지 이제 거론을 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법원 내의 분위기와 관련해서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의 성향상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도 좀 의문스럽다. 왜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? 평소 같으면은 안 나왔을 결정인데 뭐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고 당장 이제 야당에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. 그렇죠. 이제 정리 좀 해드리면 양승태 대법원장 입장에서 보면 일선 판사들의 68%가 70% 달하는 판사들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다 결정을 해야 되는 판사들이거든요. 네. 그 판사들의 70% 이상 3분의 2가 거의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걸 되돌리기 쉽지 않았을 거고 아마 제가 봤을 땐 공개는 거의 결정이 이미 돼 있었던 수도 있어요. 다만 그냥 범위를 어디까지 하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정치적인 측면들은요. 저는 애초에 판결 결과에 반대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. 공개하는 것을. 왜 그랬냐. 뭐 인권, 피고인 인권 이런 걸 떠나서 만약에 심리를 공개하게 되면 와서 뭐 무슨 피고인 측, 뭐 검찰 측 와서 뭐 태극기 흔들고 엄마 찾고 울고 노래 부르고 난리도 아닐 것이거든요. 찬성하는 반대 무죄설, 무죄 측, 유죄 측. 뭐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게 잘못하면 여론 재판이 되고 단순히 이번 사건뿐만 아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부담을 느낀다고 하게 되면 사법권의 독립에 또 하나의 침해가 있을 것이다 해서 저는 반대를 했었는데 저는 어제 대법원의 그 결정을 보고 생각을 바꿨어요. 왜? 제가 반대했던 거는 심리를 중간에 공개하는 겁니다. 증인 신문. 검찰과 변호인의 그렇죠. 공방, 피고 이런 것들을 공개하되면 그 와중에서 방청소 난리 나고 그러면 재판부가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. 심리 다 끝납니다. 판결문 다 써놓습니다. 판결문 다 써놓고 결정 다 내놓고 그리고 판사가 판결문 중에서 중요한 부분 해가지고 요약문 만들어서 그 읽는
선거를 공개하는 것이거든요. 그러면 이건 선거를 공개하는 순간에 뭐 피고인들 뭐 울분을 토할 수도 있고 지지자들 뭐 난리 날 수도 있겠죠. 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거 결과가 바뀐다든지 판사가 영향을 받아서 뭐 형량을 줄인다든지 이런 사법권의 독립에 침해됐을 요소가 전혀 없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하는 것이고 네.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보면 어제 비판 중에 자유한국당 했던 그 비판들 뭐 부관 참시 얘기, 네. 시체 칼질 얘기도 나왔고 뭐 박은 인권이 없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 비판 논거 자체가 다 틀린 거죠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선고만 하는 그렇죠. 거니까. 선고만 하는 그러니까 거니까요. 그 피고인의 최후 진실도 결심 재판에서 하는 것이죠. 그렇죠. 검찰이 구형할 때. 네. 그러니까 재판 선고할 때는 뭐 검사도 이야기 안 하고 변호사도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하고 판사만 딱 판결문 읽고 네. 끝나는 거죠. 사실 이제 어제 이것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한 말씀 하셨어요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인민재판은 벌써 한 번 받았는데 다시 공개해서 인민재판을 또 하겠다는데 그거 할 수 없는 거 아이가? 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또 공개재판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건 잔인하다. 이미 자기들은 쫓아내고 집권하고 자기들 할 걸 다 했는데 이제 또 시체에 칼질하겠다.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김 변호사 말씀하신 이제 시체 칼질하겠다. 이건 이제 홍 대표가 하신 거네요. 네. 근데 이 얘기도 지금 재판을 공개 재판으로 하겠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홍준표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그건 아니잖아요. 지금. 그러니까 네. 선거만 공개하는 거죠. 홍 대표가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 이 내용이 상황에서? 이 결과에 대해서 결국은 말씀들 나누신 것처럼 헌재에서 그때 탄핵 과정에 대한 거 심리를 다 끝내고 마지막에 딱 그 결정을 하는 결정문을 낭독했지 않습니까? 네. 그걸 보면서 그 이게 뭐가 문제였고 헌재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뭐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판단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런 것들을. 근데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나오는 결정문을 사실 다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네, 네. 그러니까는 그 부분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주자는 거죠. 그러면서 저는 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. 홍준표 대표 말은 네. 이큰 틀에서 그런 말이죠. 물론 그 재판 그 선고 과정만 중계를 하지만은 왜 이 시점이냐는 이야기죠. 네. 왜 이 시점에 그 판사들을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했고 또 이 시점에 이 중계를 결정을 하니까 지금 그 예상되는 것이 1호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네. 이게 8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됩니다. 이재용 부회장이 한 8월 중순 말에 선고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1호가 되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월 정도로 예상이 돼요. 선고가. 그러면 그 이재용 박근혜 물론 다른 중요한 사건도 그 사이에 있을 수가 있지만은 결국은 이것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한 거 아니냐. 이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인식인 것이죠. 네. 사실 근데 이제 지금 야권에서는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의 그 충격이 사실 이제 보수 진영에는 아주 명분상으로 큰 타격을 줬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다시 재현되는 그런 이제 정치적 피해를 좀 우려하는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지금 이 시점이 왜 이 시점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. 그만큼 한 번도 전례가 없었던 재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. 음.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고 네. 지금 당선권이 늘 동이 나고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이제 그만큼 심리 과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그거를 지금 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네. 어쨌든 그 결론 그동안에 쭉 나오고 있지만 뉴스를 따라가면서 보고 있지만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만큼은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. 네. 그게 이번 사건에서 시작을 한 거죠. 네. 그러니까 늘 역사라는 게 그 중요한 국면이 있는 건데 지금 그 국면을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고 보면 네. 될 것 같아요. 사실 오늘 법조계 이 시각을 조간 신문들이 뭐 찬반 양론으로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. 국민의 실시간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재판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방향에 좀 더 초점을 맞췄어야 한다. 뭐 이런 의견을 제시한 분이 있었고 이게 선고기일에 한정해서 중개하겠다는 대법원의 결정은 결국 이제 일종의 절충안으로 좀 분석이 된다. 이런 것들은 이제 학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. 자, 어제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이 좀 의외였으면서 화제가 됐던 것이 이 한시를 검찰총장이 얘기를 한 건데 대통령이
중책을 어려운 시기에 맡았다는 이제 덕담을 했는데 인사청문회 때 여야 의원들로부터 각기 다른 많은 주문을 받아서 한 씨가 생각이 났다면서 즉석에서 또 읊었어요. 그것이 이제 대만학자 난화이진이 자신의 저서 논어별제에 수록한 한 씨인데 뭐 내용은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은 이렇습니다. 하늘이 하늘 노릇하기가 어렵다지만은 4월 하늘만 하랴.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라네. 집을 나선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고 농부는 비 오기를 기다리는데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날씨를 바라네. 그렇습니다. 참 이제 뭐 사람마다 바라는 게 다 엇갈린다 뭐 이런 의미로 봐야 되나요? 어떻게 보였어요, 김태현 변호사? 이걸 외웠어요. 네. 야, 참 머리 좋아. 이거 어떻게 외워가지고 하나도 안 틀려. 마음속에 막 사무쳐 있는 네, 대통령 앞에서 얘기를 해. 저는 그게 더 신기하고 뭐 네. 우리가 다 아는 무슨 윤동주의 서시 뭐 이것도 외우기 힘든데 한시를 외워가지고 써서 읽는 것도 아니고 외웠는데 결국 이 한시의 주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? 다 자기 입장이 다르다. 네. 바라보는 게 달라.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 이거 아니겠어요? 근데 결국 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. 이게 흐름이 있는 건데 네. 그 인사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문무일 후보가 검경 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공수처 설립에 대한 명확한 얘기를 안 합니다. 네. 낑 쳐진 거죠.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? 역대로 가장 불쌍한 총장이 될 수 있다. 왜? 본인을 임명한 청와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에 대해서 강경합니다. 그런데 내가 임명되고 나서 돌아가서 2,000명 검사 모아놓고 야 수사권 경찰 주고 공수처 만들어 특수사권 넘겨주자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. 그럼 조직 장악이 되겠습니까? 검찰 밑에 있는 검사들 들썩들썩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운데 끼워가지고 청와대는 맑기를 바라는데 내 후배 검사들은 비 오기를 바라며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? 네?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. 정인들의 얼굴을 비추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매우 제한적인 선고 그 재판 그 중개 허용이죠. 네. 그 근데 이게 이 부분 보통, 네, 말씀하세요. 이게 취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결국은 이게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. 그러니까 특히 알 권리라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네. 이게 지금 하기 전에 그 판사들의 여론조사를 거쳤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판사들이 자신들이 사실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겠다고 한 데에는 찬성 여론이 더 많았던 데에는 결국은 이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차원 그 네. 부분이 있는 거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을 확실히 도중에 아마 결정을 그건 재판부마다 할 것 같아요. 네. 이 사안이요. 근데 사실 이제 정치적 사안으로 좀 번지는 것도 사실입니다. 지금 뭐 새 정부에서는 국정과제 중에 이제 이 사건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이제 공소 유지를 뭐 국정과제로까지 이제 거론을 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법원 내의 분위기와 관련해서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의 성향상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도 좀 의문스럽다. 예. 왜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? 예. 평소 같으면은 안 나왔을 결정인데 뭐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고 당장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반발하고 있는데요. 그렇죠.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양승태 대법원장 입장에서 보면 일선판 있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사회적 관심이 있는 거에 1, 2심 선고 재판이고 그다음에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재판장이 결정한다. 또 혹시 피고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네. 따져서 판단한다. 이렇게 이제 큰 앞서 얘기한 두 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아마 동의는 없을 건데 네, 이제 그래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그 재판장의 결정 그거가 아마 그 확실하게 좀 기준이 네. 되겠죠. 예. 그렇게 해서 할 거고 말씀하신 대로 또 이 촬영을 할 때도 이를테면은 이 피고인들은 보이지 않고 그냥 재판부만 보이게 한달지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결심도 아닙니다. 결심 재판은 검사가 구형을 하는 것이죠. 네. 결심도 아니고 판사가 딱 1심 그 선고하는 거, 2심 선고하는 거 이것만 할 수 있고 그것도 상당히 제약이 돼요. 그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재판장이 안 하겠다는 말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고 또 재판장이 어떻게 모자이크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. 또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이거를 거부를 하면은 이 화면을 피고인 얼굴을 비추지 못하게 하고 판사만 비춰도록 하는 그러니까 헌재 재판할 때 그런 게 있었죠. 헌재 재판 과정이 2, 3일 있다 이후에 그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됐는데 그때도 보면은 주로 판사 법정을 비추고 있습니다. 네. 그 어떤 나왔던 사실 어제 이제 중요한 결정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
양승태 대법원장이 참석한 이제 대법관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재판 중계 방송 이거 허용을 하기로 8월 1일부터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. 이제 뭐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이 걸려있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그럼 두 재판을 지금 TV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? 근데 이게 그 청취자분들께서 좀 혼동되실 부분이 있는데 그냥 네. 재판 중계 방송 이러면은 네. 뭐 심리하는 거, 그 검사가 뭐 그 심리를 하고 변호사가 변론하고 또 진술하고 이게 다 중계 방송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요. 선고 재판. 1, 2심 선고만 예, 한다. 딱 선고만.